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2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시고 또 놀란 가슴 아마 오늘 우리 시장 보고 또 쓸어내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외국인이랑 기관, 현물 쪽에서도 쌍끌이 매수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워 나갔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대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6% 가깝게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오랜만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도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건지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창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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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네, 로봇을 크게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당히 잘 갔어요.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장중에 장을 보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상관이 없었는데 장 끝나고 바쁘신 분들은 미국 증시가 저렇게 밤에도 좀 힘이 없었고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왜 이렇게 강한 거야 볼 수도 있고 오늘 하이닉스가 사실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오면서 왼쪽 보는 화면이 주가 지수인데 다시 2,57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2차 전지도 약하고 뭐 약간 HLB도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3월에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또 네. 이제 시가총 1위였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월 접어들어서는 40만 원 갔다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가만히 좀 특징을 보면 2월 달과 3월 달의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양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다는 거는 사실 미국과는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데 미국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 좀 올라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밀려버리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빠져도 어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다우가 600포인트 빠지고 나스닥이 3%가 빠져도 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사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오늘의 종가의 흐름 자체를 가지고 내일도 섣불리 2,600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 내일은 또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인가? 국내 증시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내성도 있는 거죠. 이제 사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크게 매크로 관점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이번 주 초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우리가 흔들린 것처럼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 그게 실제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달러도 지금 가치가 많이 내려가고 근데 우리나라 장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은 3월 첫 주가 지나고 이제 2주차가 들어왔고 오늘 이제 3월 12일부로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아침에 좀 악재도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같은데 쿼트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수급은 없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덜했다는 게 특징이고 이거는 매수가 많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매도가 덜한 겁니다. 물론 하이닉스 매수는 좀 많았고요. 근데 2월 달에 우리나라 장의 주인이 어때요? 그냥 연기금과 기관들이었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사실 3월 들어서는 연기금이나 투신이 주식을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지금 장은 거래가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낙폭 과대 측면에서 매도세가 많지 않으면 쉽게 올라가고 또 매도세가 많으면 갑자기 빠지는.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낙폭 과대인가 내성이랑 공통점을 갖고 가면 뭐 빠지면 매수, 올라가면은 또 이게 오늘처럼 이게 보이면 또 금방 막 2,650 갈 것 같잖아요. 네. 뭐 그거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위쪽으로 열어두되 또 지나치게 무리한 공격 배팅은 자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한 공격 배팅은 아직은 자제. 네, 그럼 무리한 공격 배팅은 언제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미국이 어떤 자리를 시그널? 잡아야겠죠. 음, 예,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어쨌든 간에 미국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아직은 안정이라 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외국인 매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잠깐 환율도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환율이 추세적으로는 연초 한 1,480원에서 1,450원대로 내려는 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안정화되고 오늘 많이 외국인 매수가 3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조금 더 안정화되려 그러면은 실제로 원 환율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1,400원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 많이 안 내려오는 거는 또 엔 강세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이야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들이 물론 환율만 보고 한국 증시에 들어올 것이 않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난해 여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한국 주식을 많이 줄여왔는데
여전히 지난해 연간 대비해서 환율이 100원 정도 높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대로 좀 불안한 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험 자산인 주식, 한국이 안전 자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관점에서는 뭐 사실 오늘 들어온 외국인 매수 3,500억에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다만 3,500억에 들어온 금액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이닉스였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오늘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외국인들이. 많이는 아니고 한 잠정인데 56만 주 정도가 들어왔어요. 네. 56만 주는 잠정 짓게 됐는데 금액으로 치면은 20만 원이니까 1,2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추세적으로 오른쪽에 제가 쭉 일일로 데이 바이 데이를 적어놨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였고 하이닉스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주가는 이제 기관 매도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주가는 뭐 외국인들 제가 다 통화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디램 가격이 조금 반등세를 보인 것도 있고 또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샌디스크가 뭐 낸더 가격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원론적인 것보다는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본 거는 차트는 하이닉스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삼성전자도 똑같은 파워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정시에 대한 베팅이 좀 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장 일각에서 말하는 뭐 국내 증권사의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한 1분기 실적 이런 어떤 뭐 1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은 상저하고를 바라보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뷰라든지 그다음에 현물 가격의 소폭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복합적이고 또 다음 주 예정된 GTC 2025하고 하이닉스 주가는 크게 5% 오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수급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하이닉스가 오늘 20만 원 언저리 왔다고 해서 또 같은 이야기인데 이 속도로 당장 다시 23, 4만 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차적으로 1월 말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같은 흐름으로 빠졌다가 그냥 모양 관점에서 어제 이제 아침에 들어왔다가 세게 들어와서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는 여기 놀러 있는 요 빨간 선이 21선인데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약간 우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우산처럼 생겼단 말은 지금 이쪽 구간에는 왼쪽 구간보다는 저항대가 조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일정 부분 또 눌림목이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당장 다시 18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일단은 원래 아마 내가 19만 원 깨면 살려고 했었네 그거는 놓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잡아주는 시장 효과는 다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음 주 이벤트가 엔비디아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아마 그 관련주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린 반도체 소부장들의 100개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쭤보면 안 돼요? 반도체 아까 뭐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하시긴 했는데 뭐 낸드 가격도 3월 달에 뭐 반등했다고 하고 네. 디램 가격도 이제 뭐 DDR5는 또 가격 반등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다운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회복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부장들 거기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그 회복이 나온다는 건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트럼프의 관세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을 할 때는 사실 수요 공급의 논리로 많이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매크로 산업 전망이라는 거는 뭐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관세라든지 무역 뭐 분쟁 그런 거를 빼고 나면 사실 추세적으로 잡는 거거든요. 현재 뭐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논리로 본다면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1분기 때 영업이익 추정치가 아주 나쁘게 보는 데는 5조 원대 초반까지 봅니다. 5조 원대 초반이면 삼성전자 5만 원대 주가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분기는 하이닉스는 한 12.8점 보는데 이것도 4분기보다는 좀 감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가 바라볼 거는 아마 4월 초에 발표할 삼성전자 1분기 추정치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좀 이렇게 회복세가 좋지 않을까 보는 거는 실제적으로 레거시 반도체는 아무래도 주요 수요가 중국이니까 중국의 뭐 경기 부양 플러스 알파, 뭐 20안신 제대로 타는 PC 쪽을 보면 되는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의 CSMT의 어떤 공급 확대로 인한 DDR 가격이 생각보다
바닥을 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물음표를 좀 던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한번 뽑아봤는데 네. 위의 섹터들이 지금 제가 바라보는 저의 관심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EUV 삼성이 지금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 있어가지고 맺는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ASML로부터 삼성전자가 다시 2나노 공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그 장비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대 정도 하는 걸로 알거든요. 한 4천만 원대 이상의 장비 반입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또 삼성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언론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조직 개편 이야기입니다. 파운드 특히나 콕 집어서 이게 삼성인 3분기 때 파운드리에서 적자 2조 원 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매 분기 2조 원대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3조 팔아봤자 헛방이에요. 네, HBM 못 들어간 거 떠나가지고 아무리 삼성이 스마트폰 PC에 DDR4, 5 넣어봤자 파운드리에서 2조씩 적자 까먹어버리면은 헛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지금 당장 수율이 안 나오고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파운드리를 접을 수는 없고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삼성은 조직 개편이라든지 조직 쇄신을 통해서 EUV를 통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보통 FST입니다. 네. 예, FST, SNS텍, 뭐 동진세미캠, 코미코 이런 기업들인데 코미코는 원래 세정장비 회사인데 여기도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진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고 HBM 쪽은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어쨌든 작년도에 GTC 2025에서 잔슨 왕이 블랙웰에 대한 어떤 자신감 플러스 루빈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줬다면 아마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예정된 3월 10, 우리 한국 시간으로 아마 3월 18일 날, 네. 18일 날, 발음하기가 좀 그래서 일부러 옛날 말로 했습니다. 18일 날 이제 GTC 2025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 안쓰는 아마 HBM4죠. 네, HBM4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HBM 쪽에서는 요테크닉스나 테크위나 케이스텍 또는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이게 어제까지만은 아니었는데 하이닉스 자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19만 원대에 대한 어떤 하방 지지율이 잡혔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고 기판 쪽은 일단 소캠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걸 보는데 1월달 CES만큼 날아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캠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향후 새로운 먹거리 중에 하나,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공개한 개인용 슈퍼컴퓨터의 메모리 모듈의 브랜드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SoC, 시스템 온 칩을 메모리에 붙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는 이제 보통 보면 기판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TLB라든지 뭐 신택이 또 여기 적어두지 않은 기업들도 있긴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적어둔 거는 그나마 지금 현재 여타 종목 대비해서 기술적 분석이나 그 종목의 시세 측면에서 좋은 거 위주로만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 거고 레거시 쪽은 아무래도 뭐 PSK나 유진테크 쪽 있을 거고 CX에는 그냥 적었는데 하도 요새 삼성이 말을 하길래 꼽사리 껴놨고요. 나머지 이제 뭐 액칭 냉감이나 아니면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봤을 때는 뭐 퀄리테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굉장히 또 이슈 있는 것들까지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오늘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업종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많이 닉스가 올랐다는 건 그 어딘가에는 쥐어 터졌을 거예요. 많이 그렇죠. 빠졌겠죠. 예, 하나오션인데, 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헐리면 안 되죠. 참 교묘한 사건이 8.15 특종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와, 네. 저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이미지 한 장만 어제 저희 텔레그램에 올려놨었어요. 어제 외국인 매도가 1조 5천억 잡혀 있는 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러면 외국인들 어저께 주식 1조나 팔았다고? 정확히는 하나오션에 블락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천만 주를 가져갔거든요. 네. 금액으로 치면 대략 1조 4천억 정도가 되고. 근데 특이점은 가져간 긴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7% 확대하는 룰은 잡혀 있었습니다. 2월 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강화해주는 하나 그룹 내부의 지배 구조 등 조정이니까. 근데 이 외국인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2천만 주 정도면은 지금 하나오션 지분 기준으로는 한 3, 4, 7%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생겨 있는 게 외국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과를 보시면 이런 블록들 이슈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에서 외국인 수급이 빠졌다 분석하기는 좀 그런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장 어제와 오늘 밤에 뜨거웠던 하나그룹의 이슈가 뭐였냐면 한화에너지의 IPO 신청입니다. 네. 100% 하나그룹주들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그룹의
복합 발전이라든지 열과 관련 기업인데,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나그룹 주들을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한 종목 빼고 하나비전. 하나비전은 이제 HBM 쪽이니까 수급을 좀 가볍게 본다 치면, 그런 관점에서 이게 우리가 판 게 아니라 바로 연기금과 사모펀드와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쫙 뺐다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그룹 쪽으로 최근에 많이 몰렸던 흐름 자체가 조금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조선방산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조선방산의 공통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게 하나오션이었기 때문에 주 하나라든지 하나오션, 하나엔진, 뭐 하나 심지어 하나시스템 여기까지만 해도 조선방산 밀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눌림목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를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각하게 말하죠. 네. 근데 긴장돼요. 네. 왜 그랬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8.15 유튜브 방송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쪽이니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뒷담화를 한번 해보면, 네. 오프 더 레코드로. 하나에너지의 상장이 하나그룹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면 IPO 받을 때는 실제로 하나에너지의 지분 가치가 아니라 몸값을 최대한 높여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지분 회사들의 가치도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놓고 봤을 때, 물론 IPO를 이제 당장 내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곧 공개를 하게 되는 그림을 가게 됐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는 그동안 어둡게 보게 되면 그동안 일부 기관이나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그룹주의 주가를 빌드업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이벤트 관점에서 하나에너지의 상장 쪽으로 관심이 몰린다면 시장은 오히려 기존에 들어와 있던 하나오션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의 자금은 빼서 오히려 하나에너지의 자금을 집어넣기 위한 일부 뭐 블랙홀, 수급 블랙홀 그런 작업도 진행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우연의 일치로 조선방산주가 차익 매물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한 두세 달 동안 워낙 HD그룹보다는 하나그룹주들이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금액 쪽에서의 어떤 눌림목은 일단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급하게 내가 이거 살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사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한번 그 일정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시점에 아이러니하게 또 가장 대장주라고 이야기했던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이 좀 빠졌어요. 근데 네. 이게 방산주가 빠져서 그 돈이 하이닉스로 갔는지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방산주에 빠졌는지는 다음의 문제인데 일정 부분 방산조선에서 좀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왔다. 예, 그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저러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는 전저점에 의미는 두진 않고 아예 빠진 때는 확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 저라면 오히려 20만 원 깨지는까지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로 갔던 종목들이 투고를 찍고 밀릴 때는 말이죠. 예,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아예 여유를 두고, 왜냐하면 네. 지금 또 방산, 조선 계속 좋을 거라는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좀 여유 있게 네, 지켜보자. 한참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 반도체 말고는 또 추가적으로 보신 거는 없으시죠? 여기 있죠. 밑에 있다. 아까 반도체 하자고 먼저 미리 보기를 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주 GTC 2025가 있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 많이 보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AW2025는 뭐 거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유진 로봇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제대로 된 우리가 말할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의 메인 이벤트는 아닙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공장계 로봇이 많고요.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GTC에서도 일부 로봇과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이야기할 확률이 되게 높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사실 액추에이터 기업에서 로보티지나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하이젠 RLM 같은 경우는 원래 LG엔제의 구동 모터로 출발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안 갔다가 올라간 이유는 2월 4일날 주가가 단기 급등에 따라서 투자 경고를 먹었고 투자 경고가 해소된 시점이 이번 주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0일 동안 42,000원 넘으면 안 되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면 투자 경고가 진행되니까 투경이 풀리는 순간부터 장중 미수매매나 신용매매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좀 개인들의 가변 수급이 있고 SOS랩은 대부분 자율주행으로 아시고 계실 건데 맞습니다. 라이다가 기반인 자율주행인데 SOS랩은 바로 현대차 그룹과 현대차의 공장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라이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부터 SOS랩은 오히려 현대차량 라이다, 로봇에 들어가는 라이다의 매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만약에 보신다면 단순히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보다는
사실 뭐 테슬라는 라이다도 안 쓰는데 뭐하러 우리가 SOS랩을 보겠어요.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기판은 사실 어제부터 조금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그렇게 많이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주가가 되게 고공행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월 달에 원래 전선항이 유리기판 이야기를 하면서 확 날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뭐 너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음 주 갔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위험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섹터는, 핫한 건 아닌데 밑에 피부 미용 쪽은 원래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가적으로 뭐라 그냥 시장이야 피부 미용 대형주로 가는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 눈에 조금 꽂힌 종목들은 여기 보면 콜마하고 이 세 뒤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오히려 코스맥스는 원래 잘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중국 ODM 업체 중에서 코스맥스만 갔었는데 이제 콜마 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CNC 인터내셔널에는 아주 작은 종목이 상한가도 치곤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토종 화장품 ODM 업체 중에서 쓸만한 회사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마가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고 또 하나가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이는 시점이라,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옛날에 장 좋을 때는 화장품이 올라가면 야 이제는 벚꽃 피지 않느냐, 마스크 벗어야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 시즌과 연결되는 그림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네. 피부 미용, 그리고 로봇까지.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GTC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좀 단기적으로 세론도 걱정을 해야 될까요? 그보다 제가 3월 19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총에서 3월 19일 날 10시부터요. 네. 예, 하는데 삼성전자 이번 주총회는 실제적으로 아마 이번에 상반기 새로 신설한 그 로봇 전략 부서죠. 아예 네. 법인을 별도 만드는 거죠. 그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라든 신사업에 대한 주요 비전을 이야기할 확률이 많아서 아마 저는 삼성전자 주총이 예정돼 있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가 아마 로봇 관련주에 최근 반등세 뭐 일정 부분의 세론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삼전 주총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밤 잠깐만, 미국이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10시 반에 개장하죠. 네, 서머타임 시작됐죠. 그럼 지표 발표는 1시간 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구나. CPI 발표됩니다, 오늘. 네. 예. 근데 제가 왜 이 그래프를 준비했냐면은 3월 10일 날 이런 핵심 CPI인데, 근원 CPI인데요. 전망치는 전달보다 3.3보다 조금 내려가는데 정확하게 내고 보면 미국의 물가는 최근 한 7개월 동안 개선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오늘 밤에 전망치 3.3이나 뭐 이런 것보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미국의 물가가 내려간 건 아니에요. 물론 주거비나 이런 건 좀 많이 내려갔고. 근데 최근에 사실 CPI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작년 이맘때죠. 네. 작년 이맘때는 자꾸 내려오니까 물가 내려가면 우리가 금리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 6, 7개월 동안에는 물가가 실제 많이 내려가진 않아서 약간 시장에서 만약에 파월이 금리를 내린다면 이거는 보험성 금리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갑자기 금리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약간 12월 달 올해 최근 패드와치 전망에 따르면은 올해 12월 달 정도 가게 되면 4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 것까지도 최근에 트럼프로 인해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물가 지표가 조금 다시 최근에 상승세가 3.3까지 갔었잖아요. 네. 내려온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뭐 이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되게 낮죠. 3월 달에 아마 거의 동결인데. 일단은 약간은 보험성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조금 잡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하는 거하고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아서 인하하는 거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오늘의 물가 지표가 그래도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며칠 전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국채금리가 망가진 거하고는 결과는 똑같은데 내용은 다른 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CPI가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선 좀 안도를 할까요? 네, 뭐 글쎄 뭐 이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 그냥 그 정도로만. 그리고 이제 아마 아직은 미국이 수입 물가가 많이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관세 부과의 실제적 효과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뭐 아마 오늘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시장 관점에서는
51%의 확률로 긍정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또 계속 앞으로 나오는 그 이제 지표들을 계속 확인을 할 필요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계속 확인하려고 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뭐 CPI 말고 더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변수 뭐가 있을까요? 미장이 올라야죠. 오. 미장이. 근데 미장이 오르면은 우리 장은 더 오를까요? 그렇죠. 아니 왜 아직도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구나. 미장이 오른다는 말은 주식이 매력적이다는 이야기고 미장이 오르지 못한다는 건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으니 주식을 팔고 국채를 사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은 게 미국장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시장을 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제가 바로 엎어드릴게요. 네, 엎어주시죠. 누가 도대체 산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개인들은 최근 2달 동안에 탈탈 털리고 있었고요. 물론 여기 표시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2월 달에 3조 6천억 팔았습니다. 지금 3월 달도 매도 스탠스고요. 연기금들 2월 달까지 매수였는데 3월 초순부터 매수 안 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하던 사람들은 비트코인 아직 주식을 안 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빠지면 한국에 주식시장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보다 일부 그런 자금이 있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인의 매력에 빠진 사람은 30%의 상한가에는 눈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 그 도파민에 이제 좀 예. 중독되면은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네. 제 이야기를 드리면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앞서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끔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좀 정체된다든지 또는 코로나 때처럼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많이 빠졌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시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할 때는 2020년 코로나 때 3월 30일부터 거의 연말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 빠질 때 우리는 40% 빠졌으니까. 네. 근데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빠진 것부터 계산하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미국이 이제 고점에서 10% 빠졌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이미 2800선에서 2000 초반까지 이미 20%가 빠져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이미 미국보다 빠져 있어서 착시 효과로 좋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우리가 위험을 주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여전히 불안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세장과 강세장을 분석할 때 이론적으로는 고점 저점 대비 플러스 20%가 움직이면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치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치수가 10% 정도 되게 되면 개별 종목은 최소 30에서 50%까지 죽게 됩니다. 근데 미국 위치는 그 임계치에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S&P 지수 기준으로 최고가 6만 6천선, 6,100선을 계산했을 때 10%면은 정확하게 5,400선, 5,500선까지 계산이 나옵니다. 요 기로에서 올라와 줘야 돼요. 안 올라오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로가 하필이면 이번 주라서 제가 볼 땐 이번 주는 약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면 우리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요 종이를 제가 3주째 가져오는데 우리의 탁월한 전략대로 중순까지는 지금 잘 버텼어요. 내일 이제 선물오신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전략이었나요? 아니 우리는 제가 오늘 세 번째 시리즈 이 곧 같은 페이지를 3번 연속 가져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3월 한 달을 이제 그려놓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3월 중순 정도가 지나면 시장에서는 약간의 내성련 가졌다 가는 거고 이 신경기 침체라는 리세션 이 R의 공포는 실제적으로 큰 매크로 관점입니다. 매크로 관점이라서 정말 이게 지속되고 나중에 데이터나 실적에서 반영이 되는 거는 아마 4월 달에 엄청나게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장도 생각보다 불안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이유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디에도 마음 놓고 주식할 때는 아니에요. 조금 올라온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에 놓고 볼 때 제 생각에 3월 말부터 한 마지막 올 말까지는 약간의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는 이제 우리 출시의 우호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이 수급되게 나오는데 지금처럼 지수가 안정적 구간에 있을 때는 작년 연말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고 다른 한편 놓고 봤을 때 뭐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사실 미국 FOMC 회의라든지 나머지 이벤트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성을 많이 줄 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보고서 시즌에서의 어떤 기회와 위기도 좀 존재할 수 있고 GTC가 작년 정도의 팩트는 못 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가를 보니까 젠슨랑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안 먹히는 정도거든요. 하지만은 이제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은 미리 미국도 관세로 인해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정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진정되는 흐름들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리바운드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이번 주 편이고 지난 주 편 한번 복습하면서 가겠습니다. 야, 수요일 날 찐시황이 정말 이렇게 볼만한가에 대한 정확했네요. 복습편이 됩니다. 네. 자, 저희는 지난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수는 커플링으로 전개될 가능성.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맞은 거는 같이 빠졌습니다. 네, 틀린 거는 우리는 올라왔습니다. 밀고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주요 섹터에서는 사실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번 주도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내수 실적주는 되게 강했어요. LNG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게 로봇이었는데 전력 인프라는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근데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주 개별주 쪽에서는 물론 다 오른 건 아닌데 일부 뭐 클로봇이나 뭐 이런 몇 개 종목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은 사실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가 또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바닥을 잡아내는 복합적인 게 섞여 있거든요. HBA라는 단어 키워드가 붙는 순간부터 전력 인프라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진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장이 잠깐 빠졌다고 했었는데 눌림폭 강도가 이번 주에 너무 좋았어요. 네. 장이 무너지지 않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주일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약간 3월 후반부까지는 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목들의 반등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이 그리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몸살일이. 예, 기자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택적 쏠림이란 이 선택적 쏠림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 파서 하나 오르면 다른 거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낙폭질 관등이라 생각하고 제가 섹터를 정해보니까 일단은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전력 인프라는 딱 한 종목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죠? HD 현대일렉트릭 일단 그거 하나 보시고 로봇 쪽은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미 이제 신고가 간 종목들은 플로버 신고가 같죠. 네. 네, 갖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젠 아레나는 아직 5만 넘어야 되고 CMS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준비하고 로보티즈 이런 건 좀 반등하고 다만 너무 빠져 있는 뭐 SPG나 SBB 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몸이 그렇게 무거울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뭐 정고점까지 보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보겠고요. 슬슬 지금부터는 이제 4월달 실적 시즌 준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은 3월 하반부가 채권 원전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굳이 이제 원전 지트파워나 일진 이런 거는 매매용이겠지만은 두산에너지나 GNC에너지나 또는 BHI나 뭐 한전산업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 조정을 받은 게 있어요. 네. 예, 그거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변수는 요새 달러 가치가 너무 지금 헐값이라는 건데 원래 달러가 내려가면 장은 좋은 건데 지금 미국이 나빠서 달러가 떨어지는 거니까 외환 시장에서 달러, 유로와 엔화가 전부 다 좀 변동성을 완화되는지 그건 매크로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관점이랑 개별 뭐 종목들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체크를 자랑하러 오시면 될 것 저는 같습니다. 네. 보기처럼 거짓이 없는 사람이요. 다 기록을 남겨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나 그랬제라고 그러려고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기록을 좀 남기다 보면 네. 제가 계속 이제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예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또 더 깊게 분석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이번 주 매매 또 하는데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하창봉 대표님 감사합니다.